이제 3단원 3점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1번 다음은 기체 A와 B가 반응하여 기체 C를 생성하는 반응의 화학 반응식이다. 해서 상태는 다 기체고 꼭지로 분리된 두 강철 용기에 각각 A와 B가 들어있는 것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했어요. 이번 수능 특강 상점 보시면은 강철 용기가 슬슬 등장하기 시작하거든요. 강철 용기 특징 하나만 좀 짚고 넘어갈게요. 자, 강철 용기. 강철 용기는 피스톤이랑 달리 부피가 일정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압력이 항상 일정하다고 보장을 할 수가 없어요. 압력이 일정하다고 보장할 수 없기 때문에 압력 일정하다는 거 체크 따로 안 해주시면 아보가드로 법칙 이용할 수 없습니다. 일단은 부피가 일정해야 된다는 거 체크해 주시고, 그러고 나서 문제를 읽어보면은 일단 실제 값에 대한 시그널은 없네요. 그러면 그냥 상태값이라고 생각하고 V리터에 N몰, 2B리터에 2N몰이 들어있다고 했어요. 자, V리터당 N몰 들어있고 2B리터에 2N몰 들어있으니까 지금 부피랑 몰수랑 비례하고 있는 상황이죠. 즉 압력이 일정하다는 뜻입니다. 아보가드로 법칙이 성립하는 환경이기 때문에 압력이 일정하다고 해서 이제 부피는 몰수랑 같다고 풀어주셔도 돼요. 그러면은 뭐 V리터 N몰, 2B리터 EN몰 있다고 했으니까 반응을 한번 시켜봅시다. 반응표 쓰면 이렇게 되고 이제 N몰, EN몰 하면서 채워주셔야겠죠? 이렇게 채워주시면은 뭐 계수비 다 나와 있으니까, 그리고 A가 더 많이 반응해야 되니까 A가 한 개 반응물로 작용하겠죠? 그렇게 되면은 채워주시면 이렇게 되고, 그럼 A는 남는 거 없고 B는 2분의 3N몰 남고 C는 2분의 NC몰이 남게 됩니다. 이제 이렇게 하고 나서 우리가 뭐 더 이상 주어진 정보는 없으니까 여기까지만 분석을 하고 바로 기니디 넘어갑시다. 기억, 들어있는 기체 분자수는 용기 1이 용기 2의 2분의 1배이다. 이거 맞습니다. 왜냐하면은 둘이 압력이 같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부피랑 몰수랑 비례한다고 했는데 용기 1이 지금 부피가 용기 2의 절반이니까 몰수도 절반밖에 안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거 기억은 맞는 거고, 기억을 좀 체크를 해주셔야 돼요. 이게 중요합니다. 비율 따라가지고 부피 비율 따라서 몰수 들어가는 거. 그럼 니은 용기 1에 들어있는 B의 양을 지금 물어봤어요. 지금 B 전체적으로는 2분의 3N몰이 존재를 하죠. B는 2분의 3N몰 존재하는데 아까 전에 기억 때문에 용기 1에는 절반만큼 들어가고 2는 그거의 2배가 들어간다고 했으니까 지금 1대 2의 몰수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렇게 1대 2의 몰수를 2분의 3에는 1대 2로 나눠주면은 1은 여기다가 3분의 1 곱한 2분의 n이 들어가겠고 얘는 그거의 2배인 n몰만큼 들어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니은은 맞습니다. 디귿 용기 2에 들어있는 C의 양이라고 했어요. 얘 아까 전이랑 똑같이 해주시면 돼요. 1이랑 2에 1대 2로 들어가 있는데 전체는 지금 2분의 NC잖아요. 그럼 1에는 그거의 3분의 1인 6분의 NC만큼 들어갈 거고 2에는 그거의 2배인 3분의 NC만큼 들어가겠죠. 그래가지고 디귿도 맞고 정답은 5번 기억 니은 디귿입니다. 2번 다음은 NH3를 생성하는 화학 반응이다. 요렇게 물질들이 뭔지 직접 제시가 되어 있으면은 일단은 개수비부터 채우라고 교재에서 말했어요. 그러면은 A는 3이고 B는 2라는 거 알 수 있겠죠. 이건 좀 자주 등장하는 반응식이기 때문에 개수비 같은 거 외워두시면 편해요. 굳이 안 외우셔도 되기는 하지만 이런 거 일일이 계산하기 좀 귀찮잖아요. 좀 자주 등장하니까 이런 걸 알아두시면 좋고, 자 A랑 B가 3이랑 2라고 했고 그림에서는 반응 후에 A몰이랑 B몰이라고 했네요. 뭐 A값이랑 B값 알고 있으니까 이렇게 써주시고 이런 거 잘 대응해 주셔야 돼요. 깜빡하고 막 이거 있었네 하면은 너무 늦으니까. 그럼 반응 전에는 얼마나 있었는지 모르겠고 그거 말고 문제에서 딱히 특별히 주어진 건 없으니까 한번 문제를 풀어봅시다. 반응식부터 써주면 상태에는 별다른 특징 없으니까 그냥 상태는 안 써줄게요. 반응 전에 얼마 있었는지 몰라요. 그러면 굳이 미지수로 잡으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있는 것부터 먼저 채우세요. 그러면은 NH3 3 채워졌고 N2는 2개 남았으니까 처음에 있었던 NH3는 0이고 그러면 생성된 거는 NH3 선물 생성이 된 거죠.
그리고 개수비를 지금 확인을 해주시면은 얘는 그거의 절반인 2분의 3만큼 반응했을 거고 얘는 그거의 3배인 2분의 9만큼 반응을 했고 자, N2가 지금 남았잖아요. 반응이 완결됐는데 N2가 남았다는 거는 뭐가 한 개 반응물이다? H2가 한 개 반응물이다. 그러면은 H2 처음에 2분의 9몰 있었고 N2는 2몰에다가 2분의 3몰 더해가지고 2분의 7몰 있었다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그럼 반응 전에는 2분의 9랑 2분의 7 합쳐가지고 8몰 있었고 반응 후에는 5몰이 됐겠네요. 문제를 풀어봅시다. 기억 A는 2이다. 틀렸습니다. A는 3입니다. 니은 반응 전 기체의 질량비. 질량비 그냥 뭐 구해주시면 되죠. H2 같은 경우에는 2분의 9몰 있었는데 질량은 분자량은 2니까 이렇게 써주시고 N2는 2분의 7에다가 분자량이 14 곱하기 2니까 28이네요. 그럼 얘 약분되고 얘 약분되니까 9대 98 나오는 거 맞습니다. 계산하시면 98 나와요. 이런 거 하실 때 주의해야 될 거는 반응 전 기체 질량비라고 했지 반응 질량비 아니니까 문제 조금 헷갈리지 않게 잘 읽어주시고 디귿 전체 기체 분자수는 반응 전이 반응 후에 분자수잖아요. 여기 지금 여기 써놨죠? 8이랑 5라고. 반응 전에는 8이었고 반응 후에는 5입니다. 이거 둘이 뒤집어가지고 값이 막 8분의 5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낚이시면 안 되고 꼭 잘 대응해가지고 밑에다가 그냥 바로 써서 비교해주세요. 그래가지고 디귿도 맞아서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넘어가서 3번 다음은 금속 M과 기체 X2가 반응해가지고 고체 MX를 생성하는 반응의 화학 반응식이다. 자 그러면은 일단은 질량에 대해서밖에 안 나와 있네요. 질량에 대해서만 나와 있으면 일단 반응 질량 보존 법칙을 좀 이용해야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네, 그런 질량 보존의 법칙을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봅시다. 실험 1에서 반응 전에 다 합쳐가지고 몇 그램이 있었죠? 더해주면은 1.40g이 있었네요. 그러면은 반응 후에 생성물 말고도 남은 반응물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얘네 둘이 더했을 때 질량이 1.40g이 돼야 된다는 뜻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남은 물질 M은 몇 g이 남았냐? 1.40에서 1.17 빼주면은 0.23g이 되겠네요. 그래서 M은 0.23g 남았고 그거 말고 밑에는 Xg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얘는 모르겠죠? 얘는 아직 남겨두고 실험 1에 대해서 먼저 반응표를 써봅시다. 자, 질량에 대해서 쓸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상태 자체가 중요하게 작용하는 문제는 아니니까 상태는 안 써줄 거고요.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처음에 얘는 0.69g, 얘는 0.71g, MX는 0g. 반응하고 나서 MX가 1.17만큼 생성이 되었고 남은 거는 0.23의 M이니까 지금 여기서 감소한 거는 0. 얼마냐? 46g만큼 빠졌겠죠. 그리고 X2가 한 개 반응물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얘가 남았겠죠. X2가 한 개 반응물이었기 때문에 여기다 0 채워주시고 마이너스 0.71 해주시면은 자 반응줄에서 반응 질량비가 나와 있죠. 이거 통해가지고 일단 반응 질량비는 46대 71대 1.17인 거 확인을 해주시면 되고 그거 통해가지고 2를 한번 재워볼까요? 이 질량에 대해서 써보시면은 얘는 그냥 똑같으니까 그대로 써주시고 처음에 있었던 거 0.92g, 2.13g 그리고 얘는 0만큼 있었어요. 근데 반응 질량비가 요렇게 있잖아요. 항상 두 실험 간에는 반응줄 꼭 잘 비교해 주셔야 돼요. 46대 71이라고 했어요. 그럼 만약 얘가 한 개 반응물이었다고 생각합시다. 얘가 한 개 반응물이었으면은 요거의 3배만큼 반응을 한 거니까 여기에서도 3배인 46에다 3 곱하면 얼마입니까? 138, 1.38이 반응을 해야 되는 건데 넘어가잖아요. 그러면은 모순이 생겼죠. 이런 거는 암산으로 충분히 생각이 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X2는 한 개 반응물이 아니고 M이 한 개 반응물이다 라는 걸 알아낼 수 있죠. 자, 2배가 됐습니다. 지금 반응 판수가 질량 두 번째 실험에서 2배이기 때문에 이렇게 곱해주시면은 얘는 1.42만큼 반응했고 얘는 생성되는 게 2.34가 되겠네요. 그래서 남는 거 0. 그리고 빼주시면은 얘는 0.71. 얘는 2.34. 그렇게 해서 기니디 봅시다. 기억, 실험 1에서 반응 후 남은 M의 질량 0.46이 아니고 0.23입니다. 원자량 B.
46대 71이라고 했어요. 자, 이건 반응 질량비 통해서 확인해 주셔야겠죠. 반응 질량비가 지금 M은 2개 반응을 하고요. X도 얘 지금 한 분자기는 하지만 2개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얘 2개랑 얘 2개 반응하는데 46이랑 71이에요. 그럼 한 개씩 반응하면은 46이랑 71이 원자량 B가 맞겠죠. 그리고 X는 2.5보다 크다라고 했는데 X값 얼마 나왔습니까? 2.34 나왔죠. 2.34 나왔으니까 디귿은 틀렸다.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4번, 크림은 CO2랑 O2가 반응해서 CO2를 생성하는 것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했어요. 자, 처음에 이렇게 A, B, C 미지수 나와 있으니까 이거 토대로 한번 반응식을 먼저 작성을 해주시면은, 자, 물질이 뭔지 나와 있으면은 반응식을 직접 써서 개수를 맞춰주셔야 돼요. 이렇게 해야지 개수가 맞죠? 그러면은 여기다가 이제 몰수를 한번 써봅시다. 그러면은 얘는 A, 얘는 B, 그리고 반응을 하고 나서 CO2는 B몰만큼 생성이 됐네요. 그리고 남는 O2는 C몰. 그러면은 이렇게 세로줄 이용해가지고 얘가 마이너스 B 마이너스 이렇게 하시지 말라고 교재에서 얘기했습니다. 개수비를 위주로 일단은 줄을 먼저 채워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식이 깔끔해지니까. 그럼 얘는 2대 1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B 반응을 했고 얘는 마이너스 B만큼 반응을 했겠죠. 자, C가 남았다고 했어요. 여기 C물이 남았어요. 그렇다는 건 뭐가 한 개 반응물이다? CO2가 한 개 반응물이다. 그러면은 요렇게 따로 봐주셔야 돼요. 한 번에 보려고 하지 말고. 각 줄 분리해서 보면은 CO 줄의 경우에는 A는 B라는 거 알아낼 수 있고 O2 줄은 2분의 B가 C라는 거 알아낼 수 있겠네요. 자, 이렇게 구해줬으면은 기억 맞다고 할 수 있고 니은 A는 EC이다라고 했네요. A는 B랑 같고 B는 EC니까 니은도 맞고 디귿 높이를 비교하라고 했어요. 근데 여기서 높이는 뭐랑 같습니까? 부피랑 같죠. 왜냐면은 밑면의 넓이가 일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은 H1의 경우에는 A랑 B 합쳐가지고 총 2A몰 있는 거죠. 얘 부피는 2A몰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리고 C의 경우는 아까 전에 2분의 B라고 했죠. 그럼 얘네 둘이 더해주면은 2분의 3B인 건데 그건 2분의 3A랑 같으니까 H2는 2분의 3A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 대입해주시면은 얘는 어차피 공통 부분이니까 지워지고 곱해주면 6이랑 6 나오니까 디귿도 맞겠네요. 그래서 5번. 5번. 다음은 기체 A와 B가 반응해서 기체 C를 생성하는 반응의 화학 반응식이다. 강철 용기예요. 사실 여기선 강철 용기가 그렇게 크게 막 작용하지는 않는데 일단 문제를 한번 봅시다. 그래프에 관한 문제잖아요. 지금 알케인에서 그래프 문제 어떻게 푸는지 얘기를 했었죠. 첫 번째 반응 종결점 확인하라고 했고 그리고 두 번째 Y절편 체크하라고 했고 그리고 세 번째 그 종결점 이후의 그래프 확인하라고 했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거는 개수비라던가 아니면은 그래프의 개형 혹은 뭐 점, 대입할 수 있는 점 뭐 이렇게 해가지고 4가지는 따져주셔야 된다고 했어요. 이거를 다 만족하는 그래프가 뭔지 한번 확인을 해봅시다. 자, 그럼 일단 첫 번째 반응 종결점을 체크를 해줘야겠죠. A가 2몰이 들어있었어요. 그럼 언제 반응 종결점입니까? X가 1일 때. 왜냐? 2대 1대 2니까 X가 1일 때 반응 종결점이 되는 거겠죠. 그리고 반응을 하고 나서 C는 몇 몰이 생성됩니까? C는 2몰이 생성이 되죠. C는 2몰이 생성되기 때문에 X가 1일 때 N값은 2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걸 만족하는 게 얘는 안 되고 얘도 안 되겠네요. 1일 때 얘는 1.5가 돼버렸으니까. 그리고 얘도 안 되겠어요. 그러면은 2번이나 4번 둘 중 하나란 말이에요. 2번이나 4번 둘 중 하나인데 제가 그때는 그래프의 개형 모양에 대해서 자세하게 얘기는 안 해드렸는데 일단은 전체 부피라는 것 자체가 1차 함수로만 나타나야 되거든요. 상수함수 혹은 1차 함수로만 나타나야 돼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틀려가지고 4번이다 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은 너무 설명이
애매하니까 더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2번 y절편을 체크를 해주셔야 됩니다. y절편이라고 함은 지금 제일 처음에 A 2몰을 넣었을 때에 대한 얘기니까 뭐 그때는 몇 몰이겠습니까? 그냥 A 2몰 그 자체라서 2가 돼야겠죠. 그럼 얘는 당연히 다 만족을 해주고 있는 상태예요. 이제 문제는 종결점 이후에 대한 얘기입니다. 종결점 이후에 B를 예를 들면은 종결점 이후에 B를 알파몰만큼 추가로 넣었어요. 그럼 얘는 반응에 참여를 안 해가지고 알파몰만큼 그대로 올라간단 말이에요. 알파몰 넣을 때 알파몰만큼 증가를 해줬다는 거는 1몰 증가할 때 1몰 넣을 때 1몰씩만 증가를 해야 되는 거라서 그래서 기울기가 일정한 거예요. 그래서 직선형이 나와야 되는 거고요. 이렇게 보면은 X가 2몰 증가할 때 전체 부피도 3몰씩 증가를 하고 있죠. 전체 몰수가 3몰 증가하고 있어요. 기울기가 일정하기 때문에 4번이 맞는 거예요. 얘의 경우에는 X를 이만큼 넣었을 때랑 이만큼 넣었을 때랑 둘이 지금 X 같은 양만큼 넣었는데도 불구하고 증가하고 있는 몰수가 다른 상태죠. 그렇기 때문에 2번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1차 함수가 나와야 되는 이유가 이것 때문입니다.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6번. 이게 6번이랑 7번 두 문제가 제일 좀 까다로워요. 수특에서 그나마. 지금 수특 3점에서 크게 어려운 문제는 원래 없는데 지금 6번이랑 7번이 조금 강철 용기가 언급이 되고 부피가 왔다 갔다 하면서 헷갈립니다. 그래가지고 강철 용기 한 번 더 체크를 해줄게요. 강철 용기 부피가 일정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만약에 압력이 일정하다는 걸 보장이 됐으면은 부피가 일정하니까 몰수도 일정하다라는 거를 같이 알 수 있겠죠. 그러면은 압력이 일정한지 한번 확인을 해보자고요. 자, 처음에 들어있었던 실린더에다가 1atm만큼 있어요. 강철 용기도 똑같이 1atm만큼 있어요. 압력이 같은 상황이죠. 온도는 지금 이미 같습니다. 압력은 일정한 상황이고 그리고 문제를 읽어보면은 꼭지로 분리되어 있을 때 꼭지를 열어가지고 반응을 완결시켰대잖아요. 꼭지를 열면은요, 얘는 그냥 실린더의 일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얘도 외부 압력인 1atm에 의해서 압력이 결정되기 때문에 압력은 계속해가지고 1atm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보다 B에 들어있는 몰수는 항상 6V/L에 해당되는 몰수랑 같은 거예요. 근데 지금 실제값에 대한 여기 몰수라고는 했지만 다 A랑 B랑 C, D 해가지고 비율만 나타낸 거여가지고 그냥 상대값은 실제값이라고 가정하고 풀 수 있습니다. 그럼 제 맘대로 할게요. 6V/L는 그냥 6몰이라고 할 거예요. 얘는 6몰이에요. 자, B 6몰이 지금 들어있는 상황인데 강철 용기의 특징부터 먼저 파악을 해주자고요. 강철 용기 항상 몇 몰 들어있어야 된다고요? 6몰 들어있어야 된다고요. 왜냐면 압력이 일정하기 때문이에요. 압력이 일정하다고 안 하면은 6몰이 있다고는 장담할 수 없어요. 아무튼 6몰이 있다고 했으니까 B 두 개 합쳐서 6몰이래요. 그럼 B는 얼마예요? 3이죠. 이거 알아냈고 C랑 D는 얘는 합쳐가지고 지금 6이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봤더니 실린더에도 똑같이 C 플러스 D만큼 있네요. 그럼 얘도 몇 몰? 6몰인 거죠. 그러면은 실험 2는 반응 다 하고 나서 남는 몰수가 얼마다? 12몰이다 라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얘는 다 합쳐가지고 12몰이라는 거 알아냈고 B값 3인 거 알아냈고 이제 A를 좀 체크를 한번 해볼까요? 일단은 반응식을 조금 이용을 해줘야겠죠. 반응식을 한번 이용을 해주려면은 어디다 쓸까? 공간 분배도 잘 해야 됩니다. 여기다가 쓸게요. 다 어차피 기체니까 상태는 따로 체크 안 할 거고 실험 1의 몰수에 대한 거 이렇게 써주시고 그러면은 제일 처음에 A가 X몰만큼 있었고 B는 6만큼 있었죠. C는 0만큼 있고 근데 그렇게 했더니 쉬운 문제네요. 왜냐하면은 한계 반응물이 뭔지 나와 있기 때문에 A가 남았으니까 B가 한계 반응물이죠. 무슨 짓이야. B가 반응했으니까 개수비 예쁘게 나오네요. 2, 6, 4 이렇게 되겠죠. 그럼 얘는 3몰이 생성이 됐고 얘는 남는 거고 얘는 X 마이너스 이만큼 있겠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A 실험 1에서 A는 몇 몰 생성됐습니까?
A 플러스 B 혹은 A 플러스 3몰만큼 생성됐죠. 근데 C도 그랑 지금 똑같이 생성이 된 거예요. 즉 이거 무슨 말이냐, A랑 C랑 똑같은 몰만큼 생성됐으니까 X-2랑 4랑 같다. 그래서 X값은 6이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린 지금 X값 구하는 게 문제가 아니죠. A랑 B가 각각 얼마인지 알아야 돼요. 근데 A 합쳐가지고 몇 몰 생성됐어요? 4몰 생성됐는데 강철 용기엔 3몰 들어있으니까 실린더에는 1몰 들어있다는 거 알 수 있겠죠. 그래서 A 값은 1이라는 거 알아냈고, 이제 실험 2로 한번 넘어갑시다. 얘는 똑같으니까 이대로 냅두고, 얘는 Y랑 6이랑 0만큼 있었는데 여기서도 A가 한 개 반응, B가 한 개 반응물로 작용을 했네요. 그럼 얘도 똑같은 판수만큼 반응을 해서 Y-2, 얘는 0, 얘는 4죠. 반응 다 하고 나서 전체 몇 몰이어야 된다고요? 12몰이어야 된다고요. 얘랑 얘 더해가지고 12몰이어야 되니까 얘는 8이 되겠고 Y는 10이 되겠네요. 그래서 Y값도 구했고, 이제 자 A가 2에서 남은 걸 한번 확인해 봅시다. A 다 합쳐가지고 20몰만큼 남았고, C 같은 경우에는 2D몰만큼 남은 거죠. 즉 얘가 2C여야 되고 얘가 2D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C는 4고 D는 2이다 알아낼 수 있죠. 그거 다 대입해 주시면은 B 더하기 D, B는 3이었고 D는 2였고 A는 1이고 C는 4니까 5분의 5라서 답은 3번입니다. 이게 여기서는 이 정도까지밖에 안 물어보기는 했어요. 왜냐면 강철 용기가 많이 등장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조금 더 꼬아서 내려고 하면은 이제 이것까지 내겠죠. 예를 들면은 실린더, 지금 실험 1을 한번 확인을 해봅시다. 실험 1 이후에 실린더의 부피를 계산하라고 할 수도 있어요. 이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자, 요거를 확인을 해줍니다. 얘를 확인을 해주시면은 강철 용기엔 6몰 들어있잖아요. 근데 반응하고 나서 실린더에는 몇 몰 들어있으니까 2몰만큼 들어있게 되는 거죠. 지금 압력은 계속 1atm으로 일정한 상황입니다. 꼭지를 열었고 피스톤 열려있는 상황이니까. 그러면은 강철 용기에 6몰 들어있으니까 실린더는 2몰 들어있고, 그래서 부피는 2v리터가 된다 하고 또 구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강철 용기는 압력이 일정할 경우 부피도 일정하기 때문에 들어있는 몰수 일정하다. 이거 꼭 이용을 해주셔야 됩니다.